이번 달 카드값 중 남의 시선 때문에 나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늙어서 가난해집니다. 오늘 그 보이지 않는 구멍 7가지를 정확히 막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노후 빈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든 결과입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번만 더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괜찮아. 이 정도는 이라고 중얼거리십니까? 정기 모임을 3곳 이상 다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갑에 구멍이 뚫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멍입니다. 오늘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쓰던 돈을 멈추고 나에게 남는 행복을 위한 소비로 바꾸는 날입니다.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텅 비어가는 삶. 그런 삶을 멈추고 진짜 여유를 찾는 날입니다. 60세 이후 반드시 줄여야 할 7가지 소비 습관. 첫 번째, 허세의 늪. 남의 부러움은 하루, 빚은 몇 년.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모임에 들고 나가니 친구들이 한마디 합니다. 우와, 역시 다르네. 그 순간 가슴이 뿌듯합니다. 하지만 그 뿌듯함 며칠 갑니까?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방 다음엔 시계, 시계 다음엔 구두, 그 다음엔 옷. 그리고 어느새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써도 돼. 왜 우리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쓸까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욕구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산 걸 누군가 더 비싼 걸로 덮어버리면 나도 다시 그걸 따라잡아야 하거든요. 모임에 갔는데 다들 3만 원짜리 점심을 시킵니다. 나 혼자 1만 원짜리 먹자고 하기엔 괜히 눈치가 보이죠. 그래서 그냥 같이 먹자 하면서 돈을 댑니다. 솔직히 남들은 우리가 얼마를 쓰든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한 달에 20만 원만 허세 소비를 줄여도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5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집안 수리도 하고 병원비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결제 전에 5초만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이건 진정 나를 위한 건가? 남을 위한 건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라면 즉시 보류하십시오. 나중에 다시 생각해봐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허세 소비를 끊겠습니다. 두 번째, 불안의 상술. 불안은 장사꾼의 최고 먹잇감. TV 홈쇼핑을 보고 계십니까? 이거 하나면 혈액이 맑아집니다. 한 달만 드시면 무릎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 마음이 덜컥 움직입니다. 왜냐고요? 나이 들수록 건강은 곧 생존이니까요. 문제는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산다는 겁니다. 친구가 좋다니까, 방송에서 유명인이 먹는다니까. 심지어 원래 50만 원인데 오늘만 29만 9천 원이라는 말에 그냥 결제해버립니다. 사람은 건강에 관한 불안이 높을수록 구체적인 근거 없이도 구매 결정을 2배 더 빨리 내린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이성보다 앞서는 거죠. 한 분이 200만 원짜리 의료기기를 샀는데 집에 가서 열어보니 플라스틱과 전선 덩어리였습니다. 그래도 반품 안 하고 그냥 두셨대요. 혹시라도 효과가 있을까봐. 이게 바로 건강 불안형 소비의 덫입니다. 건강이라는 단어에 지갑을 열기 전 최소 하루는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2가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첫째, 성분이나 원리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는가? 둘째, 믿을 만한 기관에서 효과를 인정했는가? 무엇보다 병원 상담을 우선하십시오. 더 이상 시니어층을 타깃으로 한 불안 상술에 속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인심의 무게. 관계 유지 욕구가 지갑을 마비시킨다. 명절, 생일, 결혼식, 장례식. 살다 보면 챙길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봉투에 넣는 금액이 예전보다 커져 있습니다.
이 나이에 너무 적게 넣으면 체면이 안 서지. 내가 좀 더 형편이 괜찮으니까 인심을 써야지.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처음엔 한 번, 두 번이었는데 매달 크고 작은 경조사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봉투는 점점 두둑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경조사 일정이 지출 일정이 되어버립니다. 한 분은 1년 동안 경조사로만 5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본인은 인심을 썼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돌아온 건 그 사람 돈 잘 쓰네라는 말뿐이었죠.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봉투를 조금 덜 넣는다고 해서 정말 관계가 끊어질까요? 오히려 돈으로만 이어진 관계라면 그 관계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그 후로 봉투 액수를 절반으로 줄였는데 놀랍게도 연락하는 사람 수는 그대로였습니다. 경조사나 축하금에 대한 나만의 기준선을 정하십시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마음만큼만 하십시오. 특히 은퇴 이후에는 무리한 경조사 지출을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남을 위해 체면 차리다. 정작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노후 자금이 사라집니다. 꼭 필요하다면 이런 문자를 보내십시오. 마음은 크지만 사정을 헤아려 주세요. 네 번째, 끝없는 교체. 하나 바꾸면 줄줄이 바뀐다. 냉장고가 멀쩡합니다. TV도 잘 나옵니다. 소파에 앉으면 푹신하고 식탁도 튼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트나 가전 매장에 갔다가 혹은 홈쇼핑 화면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좀 더 좋은 걸로 바꿀까? 이게 바로 감정 소비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바꾸면 반드시 더 큰 소비가 뒤따른다는 겁니다. 새 소파에 맞춰서 카펫을 바꾸고, 새 냉장고에 맞춰서 주방 수납장을 바꾸고, TV를 바꾸니 거실 분위기에 맞춰 커튼도 바꿉니다. 하나 바꾸면 줄줄이 따라오는 게 소비입니다. 사람이 새로운 물건을 샀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평균 3개월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만족감이 떨어지고 다시 새 물건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필요가 아니라 기분을 채우기 위해 지갑을 여는 거죠. 거실이 최신 가전으로 가득한데 정작 통장 잔액은 바닥인 분을 봤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 보면 다 부러워하거든. 근데 사람들은 몰라. 매달 할부로 나가는 카드값이 얼마인지. 교체는 세 조건에서만 하십시오. 첫째, 고장이 났을 때. 둘째, 수리가 불가능할 때. 셋째, 안전에 위험이 있을 때. 기분이나 분위기 때문에 바꾸고 싶다면 딱 3일만 참아보세요. 그리고 3일 뒤 과연 같은 생각 같은 기분인지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멀쩡한 물건을 기분에 따라 바꾸지 마세요. 5번째, 과시의 여행. 추억은 남고 빚도 남는다. 나이 들면 여행하면서 살아야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따라가는 해외 패키지, 크루즈, 골프 여행. 처음엔 이번 한 번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녀오고 나면 또 계획을 세웁니다. 살아있을 때 즐겨야지라는 명분 아래 카드 할부로 여행을 가고 심지어 적금을 깨기도 합니다. 여행이 행복을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크기보다 지출의 크기가 더 커지는 순간, 그건 여행이 아니라 노후 파괴입니다. 여행 지출의 60%는 경험이 아니라 과시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SNS에 올릴 사진, 친구들에게 할 이야기, 남의 부러움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한 부부가 유럽 3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 카드값을 확인했더니 2,2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 부부의 대화 주제는 여행의 추억이 아니라 카드값 걱정이었습니다. 여행이 남긴 건 사진첩과 빚뿐이었죠. 더 무서운 건 한 번 이런 여행을 하면 다음 여행의 기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꼭 여행을 가신다면 예산을 미리 정하십시오. 총 수입의 몇 %까지만 쓸 것인지, 무료나 저비용 루틴도 포함하십시오. 동네 산책, 공원 나들이,
도서관 방문도 충분히 좋은 여행입니다. 그리고 SNS에 업로드하기 전에 카드값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여섯 번째, 자식 사랑이라는 무한 투자.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해 권리로 끝난다. 아들이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딸이 결혼 준비 비용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손주 학원비가 빠듯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이렇게 말하며 지갑을 여십니다. 하지만 한번 열린 지갑은 다시 닫기 어렵습니다. 처음엔 감사하던 자녀들이 점점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엄마, 그동안도 다 해줬잖아. 이번 한 번만 더. 그 순간 사랑이 부담이 되고 감사는 권리로 바뀝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큰아들 결혼할 때 1억 원을 주었습니다. 전세금도 보태주고 차도 한 대 사줬습니다. 몇 년 뒤 아들이 또 사업 자금을 부탁하러 왔습니다. 거절하자 돌아온 말이 놀라웠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더. 나 엄마 아들 아니야? 그 순간 어머니가 느낀 건 서운함이 아니라 허탈함이었습니다. 아, 내가 스스로 이 버릇을 만든 거구나. 만약 꼭 지원을 해야겠다면 반드시 세 가지 기준을 정하십시오. 첫째, 얼마까지 액수를 정하십시오. 둘째, 언제까지 기간을 정하십시오. 셋째, 이런 경우에만 용도를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가족회의에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나머지는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일곱 번째, 보이지 않는 누수. 자동이체가 통장을 조용히 비운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보험료, 구독료, 회비, 후원금. 처음엔 필요해서 가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쓰지도 않는데 계속 나가는 돈들이 생깁니다. 특히 보험이 문제입니다. 중복 보장, 불필요한 특약이 붙어서 매달 10만 원씩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분은 같은 보장을 3개 보험에서 받고 있었는데 본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구독 서비스도 많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앱 구독료. 하나하나는 작지만 모이면 큰 돈입니다. 분기에 한 번 자동이체 점검날을 정하십시오. 3개월마다 모든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당장 해지할 수 있는 3가지를 찾아서 즉시 실행하십시오.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 중복 보험, 다니지 않는 모임 회비부터 정리하십시오. 오늘 당장 불필요한 자동이체는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통장 잔고를 지키는 5가지 방어 기술. 첫 번째, 절감의 순서. 고정비부터 잡아라. 절약을 시작할 때 대부분 어디서부터 손대십니까? 휴대폰 요금을 줄일까? 보험을 바꿀까? 맞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순서를 잘못 잡으면 평생 돈을 못 모읍니다. 고정비와 변동비. 생활비를 줄이려면 먼저 2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정비는 보험료, 관리비, 통신비, 구독료처럼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변동비는 외식비, 쇼핑비, 교통비처럼 그달 금액이 달라지는 지출입니다. 고정비를 한번 조정하면 절감 효과가 평균 3년 이상 지속됩니다. 한 달 10만 원만 줄여도 5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1단계는 고정비 점검입니다. 보험 보장 중복을 확인하십시오. 필요 없는 특약을 해지하십시오. 관리비 항목별 사용량을 점검하십시오. 통신비 요금제를 조정하십시오. 특히 알뜰폰은 데이터 무제한이 3만 원 내외입니다. 가족 전체가 바꾸면 매달 10만 원 이상 절약됩니다. 고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통장이 불어나는 건 변동비를 줄일 때부터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의 변동비 내역을 적어보십시오. 외식, 쇼핑, 교통, 취미 활동비를 전부 기록하세요. 가장 많이 쓰는 항목부터 10%를 줄이십시오.
한 번에 확 줄이려 하면 실패하기 쉬우니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원금 사수. 현금 흐름 안에서만 살기. 은퇴 후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축해둔 예적금 원금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이자, 수입, 임대료 같은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이러한 월간 현금 흐름, 수입 범위 안에서 생활을 유지해야 위기 상황이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고정 수입을 넘어 저축해둔 예적금을 빼서 쓰기 시작하면 그건 마치 물 항아리 바닥에 금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물이 새어나가고 있죠. 은퇴 후 5년 이내에 예적금 원금을 쓰기 시작한 가정의 72%가 10년 내에 자산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한 달 고정 수입을 계산하세요. 이 금액 안에서 최대 생활비 한도를 정하세요. 부족하면 소비 구조를 바꿔서 맞추세요. 절대 예적금 원금에 손대지 마세요. 원금은 절대 비상금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세 번째, 미래 가치 사고와 모임 다이어트. 오늘의 100만 원, 내일의 160만 원. 100만 원을 그냥 써버리면 거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연 5%로 굴리면 10년 뒤 약 160만 원이 됩니다. 오늘 100만 원을 쓰는 건 10년 뒤 160만 원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악회, 노래교실, 동창 모임, 향후회. 다 좋은 모임이고 사람 만나는 건 행복이지만 모두 다 나가다 보면 매달 수십만 원이 나갑니다. 모임 4곳에 참여하는 한 분은 월 평균 모임비 45만 원, 선물비 15만 원, 총 60만 원을 썼습니다. 1년이면 720만 원, 5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정말 즐기고 오래 가고 싶은 모임 한두 개만 남기십시오. 나머지는 정리하십시오. 경험상 모임을 줄여도 진짜 관계는 유지됩니다. 연락하는 친구 수는 똑같습니다. 네 번째, 3일만 버티기. 충동은 3일이면 사라진다. 마트에서 세일 중인 물건을 보고 이건 놓치면 손해야 하며 바로 카트에 넣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건 즉흥 소비입니다. 충동 구매 욕구는 보통 48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크게 줄어듭니다. 3일이 지나면 그 물건이 없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메모장에 적으십시오. 날짜를 쓰고 3일 뒤 다시 보십시오. 여전히 꼭 필요하고 예산 안에서 가능한 경우만 사십시오. 한 분은 이 방법으로 온라인 쇼핑에서 매달 30만 원 이상을 줄였습니다. 10개 중 8개는 안 사도 되는 물건이었죠. 다섯 번째, 무지출 대의. 10원도 안 쓰는 날을 만들어라. 돈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줄이려고 매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쓰는 날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지출을 매일 조금씩 줄이는 것보다 아예 소비를 하지 않는 무지출 대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6개월 뒤 평균 저축률이 28% 높았습니다. 무지출 대의 운영 방법. 한 달에 최소 4일, 많게는 8일을 무지출 대의로 정하세요. 이날은 카드, 현금, 계좌이체 아무것도 안 씁니다. 무지출날은 미리 필요한 걸 준비해 두세요. 식재료, 교통카드, 상비약 등을 미리 챙겨두세요. 가족이나 지인과 공유해서 약속이나 모임을 잡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을 무지출날로 정한 분이 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3개월이 지나자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씩이 남더라고 합니다. 그 돈을 1년 모으니 약 200만 원이 됐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됐을 때 그 돈이 병원비 전액을 감당해 줬습니다. 보이는 행복보다 남는 행복을 찾는 법. 돈을 아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을 느끼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비싼 여행 대신 동네 산책을, 고급 식당 대신 집밥의 즐거움을, 명품 쇼핑 대신
도서관에서의 독서를, 돈 안 들이고 평생 즐겁게 사는 법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 매일 30분 걷기.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동네 도서관 이용하기. 무료로 책을 읽고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3. 봉사활동 참여하기. 남을 돕는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4. 구청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도 활용하십시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좋은 관계는 돈을 쓰지 않아도 유지됩니다. 공원에서 함께 걷기, 집에서 차 한잔 나누기, 전화로 안부 묻기. 이런 것들이 비싼 식당에서의 만남보다 훨씬 깊은 유대감을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60세 이후 반드시 줄여야 할 7가지 소비 습관. 첫째,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허세 소비를 끊으십시오. 둘째, 노년의 건강을 볼모로 한 불안상술에 속지 마십시오. 셋째, TV, 냉장고 등 멀쩡한 물건을 바꾸지 마십시오. 넷째, 무리한 경조사 지출을 줄이십시오. 다섯째, 과시형 여행을 자제하십시오. 여섯째, 자식 사랑이라는 무계획 가족 지원을 멈추십시오. 일곱째, 매달 불필요한 자동이체를 정리하십시오. 통장 잔고를 지키는 5가지 방어 기술. 첫째, 고정비부터 변동비 순서로 절감하십시오. 둘째, 원금을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셋째, 미래 가치를 생각하고 모임을 다이어트 하십시오. 넷째, 3일 룰을 적용하십시오. 다섯째, 무지출 데이를 만드십시오. 오늘 끄는 한 줄의 지출이 내일의 자유를 만듭니다. 작은 구멍 같아 보여도 그 구멍들이 모여서 통장을 바닥나게 만듭니다. 반대로 작은 절약이 모여서 큰 여유를 만듭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이제는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통장은 한 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1만 원이라도 지켜낸다면 1년 뒤, 5년 뒤에 통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의 노후를 불안에서 여유로 바꿉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바꾸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는 이런 소비를 끊었더니 이렇게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카톡이나 밴드에 꼭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구보다 단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